시험이 없죠. 예. 네. 학교 시험 보니까 그래서 9월달까지만 고등수학 이고 평가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2월 이제 새 학기로 바뀌면서부터 다시 이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숙제가 255까지였나요? 예. 자, 그 사이에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풀어드릴 거고,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저번 시간에 했던 식 다 이해돼요? 퍼뮤테이션 사용하는 거? 예. 말을 해. 네, 말을 해야지 진행을 하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 확인 2번 이런 것들도 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자, 지금 여기에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잠깐 설명은. 자,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예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A, B, C, D가 있는데, 네, 내가 두 자리를 뽑을 거다.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원래 4명이 있다는 얘기는 나열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나열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4, 3, 2, 1 이렇게 우선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열하는 거다. 4명을 전부 다 이제 4자리가 있었을 때죠. 그러면 이거는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2자리만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거 2개를 곱한 거다. 그래서 12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 썼을 때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 생각하신다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자, 얘를 식으로 쓰면은 의미는 뭐냐면 얘가 분자의 팩토리얼이고 얘가 4에서 2를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4, 3, 2,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2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4 곱하기 3인 12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고, 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냐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n 퍼뮤테이션 n 이렇게 나와 있는 건 n 팩토리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가 4고 4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분자는 4 팩토리얼이었을 텐데 분모가 뭐예요? 네, 지금 4 빼기 4의 팩토리얼인 거죠. 네. 그럼 4 빼기 4의 팩토리얼인데, 자, 요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요걸 아셔야 되는 거죠. 0 팩토리얼이 1이라 그랬어. 그럼 왜 1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1이죠? 0을 나열하면 왜 1이죠? 그 전에 했었었는데. 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0 팩토리얼이 1인데 1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경우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우인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 팩토리얼이니까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얘만 남아서 4 팩토리얼이어서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얘가 4라고 생각한다면 4 팩토리얼인데 4 빼기 0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1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네, 아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응?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내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8P 네. 5 아니 3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지 얘에서 뺀 게 5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꾸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게 될 건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 확률을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조금 다르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경우의 수 확률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네, 문제를 읽으셨을 때 조금 이제 헷갈리시면, 네, 그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문제 읽는 거를 좀 잘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계속 바꿔서 쓸 거거든요. 자, 이제 저는 필수예제 이제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필수예제에 대해서 이제 푸는 방식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요,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나타내고 있는 게 얘가 n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예요? n이란 얘기는 n 팩토리얼을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계속 가서 1까지 곱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앞에 거 3개니까 요 3개겠죠?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 이해 안 가면 얘기. 네.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5가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2개인 거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1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변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얘만 남죠? 네, 그러니까 n-2가 5여서 n이 7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방정식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얘 뭐라고 써? 계속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 네, 방금 했잖아요. 요거잖아요. n-2. 그러니까 나열하는 걸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곱해졌고 얘는 한 번만 있으니까 그냥 n이죠. 그게 28이죠.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3n이 되겠네요. 얘랑 계산하면 얘 넘으면 마이너스 28이죠. 2차 방정식이 됐죠. 네, 인수분해 하셔야죠. 그러면은 얘는 몇이야? 7이랑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n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 n이 하나는 4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4가 된다. 근데 이제 경우잖아요. 경우는 음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경우가 없죠. 네, 제일 작은 경우가 뭐야? 0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죠? 그런 거니까 경우를 셀 때에는 음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예. 진짜 되고 있죠? 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해보면 3번은 우선 n-의 퍼뮤테이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요 뒤에 거 2개를 쓰는 거죠? 요 2개? 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n-1, n-2가 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까요?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얘부터 시작해서 얘보다 하나 작은 게 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두 개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썼더니 그게 62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뭐 공통인 게 없죠? 전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얘는 n제곱 플러스 n, 그게 62.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2n 넘으면 마이너스 60은 0. 2로 나누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0은 0.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6이랑 5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n은 6이고 n은 마이너스 5인데 답은 6이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네. 요거는 중학교 방식이 아니죠. 그죠? 중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런 게 이제 중학교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여학생이 2명이고 남학생이 3명이에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랬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으면 5팩토리알이죠. 네. 그래서 5, 4, 3, 2 다 곱하시면은 120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뭐 계산하는 게 숫자가 커진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계산하셔야 돼요. 네,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7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얘가 7명 중에서 4명을 뽑았으니까 7 컨비네이션 4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7, 6, 5, 4를 곱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20 곱하기 6, 4, 7, 6에 42 곱하기 20이니까 840 이렇게 되겠죠. 10명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 뽑았으니까 3명 뽑은 거죠. 계급이 다른 대표 3명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0 퍼뮤테이션 3이겠죠. 그러면 19, 8이겠죠. 네, 그러니까 곱해주시면 몇이야? 7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요. 자, 근데 중학교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얘는 10부터 쭉 1까지 곱한 거에서 앞에 거 3개 택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중학교 걸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는 뭐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는. 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으로 갈게요.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거래요. 근데 여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해서 서는 경우, 이웃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웃하는 거 기억나요? 이웃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이웃하면 같이 모여서 뭐 놀아? 아, 네. 이웃하면 뭐야? 여자를 뭐 내가 ABC 소문자로 하고 남자를 대문자로 A, B, C, D 뭐 이렇게 썼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이웃한다는 얘기는 묶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명 취급해야 된다. 이건 뭐 중학교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네, 한 명 취급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로 묶었으면 5명인 거죠. 그러니까 5팩토리알이죠. 5명이니까. 얘를 나열할 거니까. 근데 다시 묶은 애를 또 나열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5팩토리알이 120이었고 3팩토리알이 6이니까 곱하면 720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5팩토리알 기억하시죠? 네, 나왔던 거. 네. 계산한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나와.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는 뭐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학생 둘이나 셋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이사이에 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남학생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은 제가 A, B, C, D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 자리가 있었다면 여학생이 설 수 있는 거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 사이뿐이 없죠. 이것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남학생은 무조건 이 자리에 쓴다고 생각하고 여학생은 이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한 거야. 이것도 이해가 돼요? 네, 5자리 중에서 지금 3자리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아무데나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얼이죠. 남자만. 여자는 5자리 중에서 3자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5 퍼뮤테이션은 아니죠. 이해돼요?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얘가 4321 곱하기 543 이렇게 돼서 얘 곱하면 몇이야? 24고 얘 곱하면 60이야. 그럼 24 곱하기 60을 하면 몇이야? 1440이 되겠네요. 그죠? 1440. 다들 암산 잘 되세요? 네. 자, 네. 곱하기 암산 좀 돼요? 네. 요런 문제들이 지금 예를 들어 1번은 뭐 기본 문제고 2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는 고난이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풀 수 있다. 유형이 몇 개까지 있나? 4, 5, 6, 7, 네, 4개 더. 네, 자, 웃으면서 합시다. 네, 네, 어차피 외우는 건데 좀 웃으면서 해야죠. 다 지금 중학교 거랑 관련이 돼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저 필수예제 1번만 빼고는 다 니네 2학년 2학기 때 시험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야.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전부 다. 아니, 지금 웃으면서 하면 왜 정신 나갈 사람이지 뭐예요? 정신 나가게 해야죠. 네. 자, 이제 필수예제 4번. 이제 문제 말마다 이제 다 다른 거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좀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 풀이 방식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답지의 풀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꼭 그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네. 더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방식들이 많아. 이런 문제들에서는 경우의 수 확률에서는. 그러니까는 꼭 뭐 답지에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결과는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얘 필수의 4번은 알파벳이 7개가 있어요. 근데 C랑 E가 C로 시작해서 E로 끝난대요. 네, 그러니까 C가 맨 앞인 거고 E가 맨 뒤인 거죠. 자, 요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해요? 고정이 된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우를 셀 필요가 없죠. 정해졌잖아. 네, 정해진 애들은 제외를 하는 거야. 경우를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처음과 끝으로 고정시켰으니까 얘네 2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나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5팩토리얼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고정은 네, 버려라. 고정인 애들은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C랑 J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자, 7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C랑 J 사이에 문자가 아무거나 3개만 있으면 된대요. 3칸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C랑 J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한 칸씩 옆으로 밀릴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밀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은 3가지라는 게 보이죠. C랑 J의 경우만 봤을 때. 다른 건 아직 안 셌어. 네. C랑 J만 봤을 때 3가지인데 3가지로 끝난 게 아니죠? C랑 J 사이라 그랬지. C가 먼저 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J, C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6가지야.
세 가지에 곱하기 2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C랑 J 빼고 나머지 5칸이 남았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5팩토리얼이죠. 얘네들은 상관없잖아. 뭐가 들어가든. C랑 J만 정해놨으니까. 얘를 고정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5팩토리얼에다가 6을 곱한 거죠. 얘가 120이었죠. 6을 곱하면 720이 답이겠지. 자, 근데 봐. 밑에 풀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얘가 얘기한 거는 C랑 J를 제외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라고 쳐. C랑 J가 여기 있어. 자, 이렇게 쳤어.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경우만 먼저 구한다. 네, 요 자리에 들어갈 경우. 세 가지, 5명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60가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 남은 애들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되는 게 C랑 J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위치가 바뀌었어. 네, 지금 C랑 J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생긴 요거 얘기하는 거야. 6가지. 자,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0가지고 6가지야.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한 거냐면 여기까지 다 얘 위치 바뀌는 것까지 셌고 여기 3개 뽑는 것까지 셌는데 이 두 자리가 남았지. 얘네 두 자리는 어차피 2명 남은 애가 위치만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야. 요 풀이가 훨씬 어렵지. 네, 생각을 했을 때. 이해되시죠? 각자 생각한 거야. C랑 J 경우 생각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경우 생각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경우 따로 생각하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푼 거는 두 자리만 경우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거 생각한 거지. 네. 그러니까는 문제를 읽고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네, 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더 풀면 짜증낼래? 다 근데 유형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지금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도 이제 중2 때 나오는 내용이죠. 적어도는 뭐냐면 반대 사건에 대한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한쪽 끝에 여학생을 세우는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을 세운다는 얘기는 둘 다 세워도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섰다는 거에 반대는 한쪽 끝에 다 남자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의 반대는 반대 사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를 푸시는데 포인트인 거고,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대 사건을 생각했다면 전체 경우를 구해서 그 반대 사건을 빼야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가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확률에서 이렇게 배우죠. 전체는 항상 1인데 내가 반대 사건을 구하면 그게 구하고 싶은 사건이다. 이런 게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반대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금 생각한 거에 반대를 생각하셔라.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근데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먼저 구해야 돼. 왜냐면 전체에서 뺄 거니까. 반대 사건을. 그러면 얘는 7팩토리얼이란 말이죠. 76543일을 다 곱하니까 5041이에요. 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전체 경우를 구해놓고.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선다는 거에 반대 사건이 양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7명인데 양쪽 끝에 남학생이 설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설 경우를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A, B, C, D라는 남학생이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A가 왔어.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네, B, C, D.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씩 다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어서 12가지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은 거야.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지금 세운 거잖아. 두 자리에. 그러니까 4 퍼뮤테이션 2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4 곱하기 3이어서 12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 5명을 세울 거죠? 그게 5팩토리알이잖아요. 12 곱하기 5팩토리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20 곱하기 10이니까 1440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남자가 양 끝에 섰을 때 나열하는 경우인 거야. 1440. 근데 아까 5040에서 6건이니까 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빼면 360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네. 자, 뭐 방법은 없죠. 유형별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이 어려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유형을 하나 또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얘는 또 뭐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4자리 만든대요. 그러니까는 4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4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이것도 중학교 문제잖아요. 이거 배우잖아요. 이것도 0만 여기 못 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 다음에 1이 왔다고 치면 여기도 4가지죠. 0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3가지고 여기 2가지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였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 네. 24 곱하기 4니까 96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96까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짝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시면은 4자리가 있는데 얘가 짝수면 짝수죠. 네. 자, 1의 자리가 짝수면 무조건 짝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가 0이랑 2랑 4가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3자리의 경우만 따로 구하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긴 0을 이미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1, 2, 3, 4가 남았겠죠? 그러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네, 24가지가 되겠죠. 근데 2가 들어갔을 땐 여기에 0이 못 들어가니까 3가지, 3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18가지가 되고 얘도 18가지겠죠? 똑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4 더하기 36이어서 답은 60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다 중학교 과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좀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고등과정으로 해야 되잖아. 지금 제가 푼 거 중학교 방식으로 푼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한 첫 번째 얘의 경우는 자, 4개 중에서 지금 3개를 선택한 거니까 예, 얘를 식으로 쓰면 4 퍼뮤테이션 3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3 곱하기 지금 3 퍼뮤테이션 2라고 썼어야죠. 그냥 쓰는 방식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얘기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곱하기 2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랑 요거 계산한 거를 더한 거지. 자, 이렇게 고등수학 방식으로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요식이랑 요식이죠. 자,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하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5개의 문자 A, B, C, D에 모두 한 번씩 사용하는 사전식으로 나눈다. 사전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전에 알파벳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죠. 국어 사전은 찾아봤어. 국어 사전이랑 비슷해요. 기역 니은 순으로 보죠. 첫 번째 글자를 기역 니은 순으로 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의 기역 니은 순으로 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알파벳이 첫 번째 알파벳을 기준으로 보고 두 번째 또 나열한 순서대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이제 사전식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러면 전체 경우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5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5, 4, 3, 2, 1이었겠죠. 그러니까 또 120까지겠죠. 5개가 계속 많이 나오죠. 기본 문제들은 5개 가지고만 보통 많이 내요. 근데 조금 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자리에서 120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규칙을 아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가 5, 4, 3, 1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만 먼저 봤을 때 경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얘 식에서 맨 앞에 것만 제외한 뒤에 걸 다 곱한 게 얘 전체 경우야. 4, 3, 1 곱한 거야. 얘 24가지야. 쉽게 얘기하면 120가지를 5등분 한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24가지씩 가질 거야. 전부 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맨 앞자리가 뭐였어?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야죠. 2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요걸 다 센 거예요. 저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지금 80에다가 16이니까 96이잖아요. 자, 얘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97번째인 거죠. 96번째까지 벌써 셌잖아. 네, 경우를 이미 파악을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가요. 자, 두 번째 경우로 가면 이제 D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D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나타낼 수 있는 게, 나와라. 나와라. 자, D라고 얘기했으니까, 2에서 이제 경우를 또 나누는 거죠. 2는 제외하고, 다시 또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얘가 그러면 2A로 시작하는 게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게 뒤에 3개인 거야. 6가지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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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여서 24가지였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D라는 얘기는 이미 6가지, 6가지, 6가지인 18가지를 센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야? C죠? D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이제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하면 여기도 다시 D 다음에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C를 봐야 되니까 또 앞에가 요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이렇게죠. 2가지씩 있는 거야. 4가지를 또 센 거죠. 2가지 해서. 자, 이제 얘 경우만. 그럼 얘도 이제 2가지뿐이 못 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랑 B랑 그 다음에 B랑 A 이렇게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게 EDCBA 뭐 이것까지 잠깐만. 나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요거까지라 그랬어? 잘못 구하고 있었죠? 구하는 건 요거였는데 알파벳을 잘못 봤어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이제 빠르게 할게요. 네, 이제 다른 알파벳을 봐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 B죠? 그러면 우선 24가지 셌어요. 자, 여기서 A, B, A, C, D, E 이렇게 됐을 거예요. D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이었어요? 24가지에서 4등분 했으니까 6가지씩 있다 그래서 12가지 셌어요. 여기까지 12개 셌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또 A, C, 그 다음에 E.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2죠? 자, 네 가지 셌어요.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D, 지금 B, D, E 썼으니까 A, C가 올 수 있고 CA가 올 수 있겠죠. 여기가 답이잖아요. 한 가지죠. 자, 이제 볼게요. 24랑 10이랑 4랑 1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시면은 몇이냐? 28에 40, 41? 41번째가 답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식으로 쓰잖아. 자, 그러니까 24가 뭐였냐? 그러면 이게 4팩토리얼이 24거든. 12가 뭐였냐? 그러니까 3팩토리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3팩토리얼이 지금 12가 아니었죠. 66이었죠. 3팩토리얼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니까 3팩토리얼에 곱하기 2를 했던 거였죠. 얘는 두 개씩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에 곱하기 2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식으로 쓰시면 4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더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2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1까지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쓰셔야 된다. 2 곱하기 2 팩토리얼 플러스 1 요게 식이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아직 안 했죠. 네. 85번째래요. 85번째 세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24고 얘도 24고 우선 더해봐야죠. 그러면은 몇이에요? 72죠. 이렇게 더하면 우리는 85번째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72였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D 또 A, B, C, E 이렇게 하는데 자 우선 여기까지 세면은 네 여기까지가 72였으니까 6개씩이었잖아요. 6 더하면 4 여기까지가 78이죠. 또 6을 더하면 그러면 몇이에요? 84죠? 여기까지가 84예요. 그러면 이제 얘로 시작하는 거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 C, A, B, E. 2번 답은 D, C, A, B, E가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다. 네. 뭐 이런 문제도 다 중학교 과정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간단한 기본적인 설명들은 해봤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네. 263까지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몇개 뛰었지? 내 거 100개치. 뭐 이렇게 수호를 의심해? 뭐 100개 풀었어. 뺏겼어? 몰라. 자, 우선은 자음 모음은 아시죠? 네. 뭐가 자음이에요? GRN. 아, 오. 야, 나 이거 못 풀었네. 모음이 네, 오유죠. 오. 자, 이렇게 자음 모음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양 끝에 자음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6개가 있는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고정이죠? 그러면은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 여기 지가 왔어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네, 그 다음에 R이 와도 세 가지고 N이 와도 세 가지고 D가 와도 세 가지라고.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12가지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4P 왜 3이야? 두 자리인데. 아, 네, 자, 4개 중에서 지금 두 자리 선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4, 3, 2,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주시면 몇이에요? 288? 4-2번의 답은 288이 답이지 않겠어요? 예. 네.